안녕하세요. 울산 암생존자 통합지질센터에서 푸드테라피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민경아입니다. 요즘 몇 개 식사는 잘 드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식품은요, 크게 6가지 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우유군, 과일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육류나 생선, 밥과 같은 식품군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만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도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채소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채소를 350에서 400g 먹기를 권유하고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도 평균적으로 400g 이상 섭취하기를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김치와 장아찌류를 제외하고 하루 채소 권장량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27.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채소 섭취의 중요성은요, 과일과 함께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를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식품군인과 동시에 면역력 강화, 만성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생존자분들의 경우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가 높기 때문에 채소 섭취에 대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하루 식사에 채소 반찬을 구성하여 넣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높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채소를 활용한 영양 밀도가 높은 채식을 만들어 보고 암생존자분들의 식단을 디자인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릇은 해초 비빔면입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잘 아시고 계시죠? 몸 구석구석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폐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꾸준한 운동, 항산화가 풍부한 식사, 규칙적인 배변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규칙적인 배변 활동은요, 몸의 순환 자체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마, 미역, 파래 등의 해조류에는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운동을 활발히 하여 배변을 좋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해조류를 가지고 비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초는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서 준비할게요. 해초는요, 원하시는 것을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요즘은 한 팩에 다양한 종류가 들어가 있으니 그걸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오늘 사용할 국수는 미역국수인데요. 미역국수도 시중에 팩에 담아서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팩을 뜯어서 물로 헹궈서만 사용하시면 되니까 간편해서 쉽게 드실 수가 있어요. 미역국수 말고도요, 다시마나 톳을 이용한 국수도 많으니 기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양파 한번 썰어 볼게요. 양파도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모든 재료는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됩니다. 양배추도 슬라이스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깻잎도 썰어주세요. 상추도 슬라이스 해주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되었고요. 제가 초고추장을 준비했는데요. 초고추장에 미역국수를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비벼진 미역국수를 저희가 볼에 한번 담아 볼게요. 제가 초고추장에 이렇게 미역국수를 비벼 놨는데요. 여기 위에 이제 야채와 채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잘 썰어 놓은 야채들을 모두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해초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를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해초 비빔면 완성됐습니다. 방금 해초 비빔면을 보았는데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검은 콩가루입니다.
검은 콩물 자체를 구입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콩물은 오래 보관하기가 힘들어서 검은 콩가루를 냉동실에 두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검은 콩가루를요, 물에 타주기만 하면 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미역국수에 부어서 여름에 시원한 콩국수를 즐기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이가 있는데요. 오이를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껍질만 사용할 거라 돌려깎기를 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해초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방울토마토는 반을 갈라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모두 준비가 다 되었고요. 제가 검은 콩가루에 물을 넣어서 콩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은 콩물이 다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그릇에 미역국수를 담고 검은 콩물을 부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잘라놓은 해초와 오이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올려주면 끝납니다. 검은 콩물 국수 완성됐습니다. 해초 비빔면과 검은 콩물 국수의 경우에는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죠. 그런데 차가운 것이 싫고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면 버섯 미나리 국수를 추천드립니다. 이 채소를 먼저 끓일 겁니다. 채소가 끓고 있는 동안 준비할 재료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미나리가 있어요. 미나리는요, 한 4cm 길이 정도로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요, 기둥을 살짝 제거해 주시고, 기둥은 근데 버리지 않아요. 기둥의 끝부분, 지저분한 부분만 살짝 잘라주고요. 이것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입 크기 정도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느타리 버섯이랑 팽이버섯은요, 얇게 찢어주시면 됩니다. 네, 채소가 이제 끓기 시작해서요. 버섯과 미나리 준비해 놓은 것들을 넣고 끓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채소를 넣고 끓이다가요,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미역국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미나리에 숨이 죽기 시작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미역국수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 한 스푼, 그리고 소금 살짝 넣어서 간을 맞춰주고요. 이제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고요. 이제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 마지막에 깨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버섯 미나리 국수 완성입니다. 이번엔 해초를 이용한 밥을 해볼 건데요. 해초는 깨끗이 씻어서 잘게 잘라서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버섯류들과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초부터요,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표고버섯이랑 팽이버섯도 잘라주겠습니다. 기둥은 이렇게 자르시고요. 끝부분만 제거하시고 기둥도 버리지 마시고 써주세요. 잘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썰어졌으면요, 팬에 들기름을 부어줄 겁니다. 들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해초와 버섯을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초와 버섯을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볶다 보면 해초가 투명해지고 버섯이 숨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준비해 놓은 현미밥을 넣어주시면 돼요. 현미밥을 넣고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밥과 재료들이 잘 섞이기 시작하면요, 저희가 채소를 넣을 건데 채소는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리조또 느낌으로 조금씩 부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소를 준비하고요. 자, 이 채소의 양을 3번에서 4번 정도 나누어 넣어주겠습니다. 한 번에 채소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죽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씩 넣어서 이 현미 속에 있는 전분이 빠져나와서 걸쭉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넣어주고요. 남은 채소를 마저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섯과 해초는 전부 익었고요. 밥도 잘 불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저희가 조금 있다가 들깨가루를 넣을 거기 때문에 물기가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요. 이제 불을 끌 겁니다. 들깨가루 2큰술을 넣어줘서 꼭 치즈 들어간 느낌으로 걸쭉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완성이 됐고요.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초 들기름밥 완성입니다.